에 대한 내용은 노란색으로 적을 것이고요. 그리고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은 빨간색으로 적어줄게요. 자, 거기에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팔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팔다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이건 뭐예요? 팔다죠. 여기에 대한 이로서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에 해당된 내용으로서 문장을 쭉 가볼 때 매도, 매각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간결하게 적으니까 이상한 모양인데 앞에서는요 뭐가 적어졌냐면 과세 대상물에 대한 게 쭉 적어져요. 제가 아까 전제제 붙인 내용이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했죠. 그랬으면 그 내용이 앞에가 과세 대상물에 쭉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적어지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매도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인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것도 어떨까요? 돈 대신 물건 받다. 받았잖아요. 받았으니 얘기된 내용도 팔다입니다. 팔다로서 이게 뭐냐? 교환이에요. 교환에 대한 내용이 양도입니다. 문장에서 글자 쭉 가볼 때 교환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두 개에 대한 내용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내용으로서 조심하실 것으로서 적어주면 먼저 결과적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공간 구조에 관한 법률. 여러분 시험에서 법률의 명칭은 맞게 적어져요. 법률의 명칭은 맞게 적어지니까 명칭 보지 말고 여기 막 뒤로 가셔가지고 교환 이 단어가 나왔으면 끝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설명드릴게요. 토지 경계 변경 이 말은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바꾸는 걸 말합니다.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정정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바꾼다는 것은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간 거니까 이때는요. 양도다 양도 아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아까 양도의 뜻이 뭐였어요?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양도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자기 것,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 교환은요. 양도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서 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문장에서 교환의 취소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 애가 글자들이 쭉 적어지는데 이 글자에 대한 건 아주 아름답게 적어져요. 아름답게 예쁘게 적어집니다. 민법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선의의 제3자죠. 이런 아름다운 단어가 얘가 쭉 적어지는데 이 아름다운 단어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 가셔가지고 그때에 대한 내용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가세요. 왜 양도로 보지 않냐면요. 여기에서 뭘 생각하시면 딱 맞냐면 취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울 때 취소에 대한 내용은 소급해서 무효한다겠죠. 그럼 여기에 아름다운 단어에 화장발을 지운다는 얘기예요. 지우고 이걸 무효시켜줘요. 무효시키니까 교환이다 교환 아니다. 교환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서 이때에 대한 내용은 양도가 아니다 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문장을 가볼 때 그 문장에서 토지 경계 변경이란 단어와 교환의 취소란 단어가 없이 그 문장에서 교환이 나왔다면 그 교환에 대한 내용은 양도다 이러시면 돼요. 충분히 구별되겠죠. 자, 문장에서 토지 경계 변경 이 말 없고요. 교환의 취소 이 말이 없는 상태의 교환이 나온 문장에 대한 내용은 양도다 이러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 볼 때 토지 하필 목적으로 한 교환 그랬으면 그 문장에서 토지 경계 변경 없죠. 그리고 또 교환의 취소 없죠. 그때의 교환은요. 양도로 갑니다. 이런 예로서 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팔다 봅시다. 팔다에 대한 예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이것도 팔다입니다.
법인은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팔다죠. 그럼 돈 대신 빚 갚은 경우도 팔다에 들어간 거예요. 돈 대신 그랬으니까요. 여기에 대한도 팔다에 대한으로서 대물변제입니다. 대물변제에 대한 내용 양도다 이렇게 나오져요. 빚 갚은 경우에 대한 내용도 양도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데, 대물변제의 가장 대표적 내용으로서 적어지면 이혼 시 위자료 지급 가름하여, 가름이라 말은 대신하여 과세 대상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대물변제로서 양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볼 때 여기서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현금으로 줘야 되죠. 현금으로 줘야 될 자기의 빚이란 얘기예요. 그 자기의 빚을 여기 물건으로서 넘겨주면서 빚 갚았죠. 돈 다 준 거예요. 이때에 대한 내용은 대물변제로서 양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이혼 시 나오면서 뒤에가 분할 나온 게 있어요. 그 내용과 계속 혼동됩니다. 그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요, 여기도 단어를 찝을게요. 단어에서 문장을 가볼 때 위자료 지급 이 말이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다 하세요. 그게 더 편하겠네요. 위자료 지급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경매당하다, 경매당하다 이랬으면요, 여기다 내용도 빚 갚은 경우죠. 경매란 말 충분히 알잖아요. 경매당하다 했으면 이거 빚 갚은 거예요. 빚 갚은 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양도로서 들어가는데, 하나만 조심하세요. 하나 조심하실 것으로서 문장을 쭉 가보니까 그 문장에서 글자가 적어지다가 경매란 말 아니면 공매란 말이 나왔는데, 뒤에서 자기 경락의 의미가 있어요. 자기 경락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간 경우죠. 소유권 이전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경락이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자기 경락이란 의미가 없이 경매 아니면 공매 이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또 문장에서 수용 나왔으면 어떨까요? 수용 나왔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도 양도로 되겠죠. 그리고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 출자한 경우로서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개인이 자기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법인에게 소유권 넘겨줘요. 출자했으니까. 그러면 법인은 그 출자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을 줍니다. 주식이니까 지분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개인은 소유권 넘겨주고 지분 받았죠. 그러면 양도일까요? 양도 아닐까요? 양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심하실 점, 소유권 넘겨준 주체가 누구냐? 개인이에요. 개인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다 이렇게 했으면 이때에 대해서는 법인의 소득이에요.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로서 과세입니다. 양도세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누가 소유권 넘겼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누가 넘길까요? 개인이. 만약에 법인이 그랬으면 그때는 아니겠죠. 그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또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봅니다.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뭘 배웠겠냐면 부담부 증여 요 단어를 배웠을 거예요. 여기서 부담부 증여 요 단어는 끊어보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만 끊어보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끊어보는데 여기서 끊어볼 때 부담부 증여 이렇게 끊었다고 했으면 요 부자가 지어줄 부자, 부담을 지우고 물건으로 증여한다. 그 물건에가 채무에 관한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소유권 넘겨줬어요. 이랬을 때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여기 분이 뭘로? 양도.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같이 살고 있는 단어가 부담부 증여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에서 증여세는 안 나온다겠죠. 그러니까 끊어봐야죠. 양도소득세만 나오니까요. 세법에서만 끊어보란 얘기예요. 끊어볼 때 부담부에 대한 내용이 뭘로? 양도. 어떤 거였어요? 채무.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증여.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경과적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이러한 토지에 대한 내용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어요. 대출받았으면 은행은 돈 빌려주면서 이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로서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다라고 적어져요. 그 채권 금액에 대한 내용이 5억이었으면 5억 이렇게 적어졌겠죠. 이 내용은 은행의 입장이에요. 이제 A의 입장으로서는 이 채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채무겠죠. 빚이겠잖아요. 이 빚 5억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이 토지의 시가가 15억 됐을 때 B에게 증여합니다. 자, B 증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런 일만 날마다 했으면 좋겠죠. 받겠잖아요. 받았어요. 받았다면 어디까지 안겨받은 거예요? 채무까지. 안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지우고 토지로서 증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담부가 뭐였어요? 빚. 빚을 이쪽으로 안겼죠. 안겨주고 물건 증여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빚에 대한 내용, 채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얼마? 5억.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뭘로 갚았어요? 물건으로요. 뭘까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니까 이건 뭘로? 양도.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내용의 10억은요. 증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개 합치니까 부담부 증여세 얼마? 15억. 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끊어보란 얘기예요. 어디서만요? 세법에서만요. 끊어봐서 부담부가 채무다. 채무가 뭘로? 양도. 나머지는 뭘로? 증여로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 내용으로서 문장으로 해볼까요? 문장으로서는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하나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할 것이고 일단은 문장으로서 적어볼 때 문장을 쭉 가볼 때 부담부 증여 이 말이 나오고 뒤에서 채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채무란 단어 보자마자 빚 갚았다 라는 내용으로서 이때에 대해서는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양도다 하시면 돼요. 하나 문장을 쭉 가볼 때에 글자가 부담부 증여 이 말이 있으면서 뒤에 애가 채무란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제외 아니면 나머지로 나오면 어떨까요? 그때에 대한 내용은 증여로서 양도가 아니다. 이 내용으로 되겠죠. 이제 하나 조심하실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배우자끼리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끼리 자 거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내용이 직계 존비속의 가장 대표적 내용이에요. 또 직계 존비속 하니까 또 뭔가 또 이해가 안 가신 모양인데 직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걸 보고 직계라 그래요. 여기는요 반계 그룹이에요. 자 아버지 밑에 뭐 있습니까? 아들 밑에 가요. 손자 밑에 가요. 증손자 밑에 가요. 고손자. 위에는요. 아버지 위에는요. 할아버지 조부. 그다음에는요. 증조부, 고조부. 이게 뭐예요? 바로 직계 존비속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직계 존비속에 대한 내용의 가장 대표적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내용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돈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받지 않았을까요? 먼저 일반적 경우 안 받은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직계 존비속간 아니면 배우자 간 이렇게 나왔으면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증여로 갑니다. 증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나왔어도 마찬가지 그때는 부담부와 증여를 합쳐서 증여로 가는 겁니다. 이런 예로 가는데 이에서 이제 특수경우로 갑니다. 특수경우에 대한 예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은 부동산 소유권 넘겨받으면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아서 아버지 통장에다가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입증해줬어요. 그 경우는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겼죠. 아들로부터 돈 받았죠. 은행으로부터 돈 받았다는 것을 쟤는 은행 잔액증명서에 입증했잖아요. 그게 뭐다? 양도로 갑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로서 문장을 쭉 가볼 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이 말 나오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이 말 나오면서 뒤에 얘가 대가 입증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대가 입증이란 말은 은행의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입증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럼 끝말은 뭘까요? 대가성 있는 거래죠. 뭘까요? 양도로 갑니다. 대가성 있는 거래다, 유상거래다 이런 거죠. 또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간 이 말이 있으면서 뒤에가 경매 나왔어요. 경매 나왔다. 그러면 법원에서 돈 줬다는 것을 입증시켰죠. 법원에서 경매하니까 그 경매라는 단어 나와도 끝말은 뭘까요? 양도, 대가성 있는 거래다 라는 의미로 될 것이고 또 파산 선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산 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원에서 빚 갚았다는 것을 입증시켜준 단어라는 얘기예요. 파산 선고 법원에서 하죠. 그럼 법원에서 빚 갚았다는 것을 입증시켜줬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대가성 있는 것으로서 끝말은요 양도로 갑니다. 그리고 또 끝에서 교환 나왔어요. 이것도 어떨까요? 등기부에 의해서 서로 간에 바꿨다는 것을 명백히 증하죠. 입증되니까 이 단어가 있다면 그때에 대한 끝말은 뭘로? 양도로 갑니다. 양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볼 때 일반적 경우예요. 일반적 경우로서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간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서 이 옆에가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이란 단어가 없이 다른 단어로서 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 일반적 경우. 일반적 경우로서 뭘까요? 증여. 증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단어가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간에서 있냐 없냐 보세요. 있으면요. 그때는 대가성 있는 거래는 양도, 없으면요. 그때는 증여. 자, 예를 들어서 문장을 가보니까 문장에서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간 이 말이 나오면서 거기에 쭉 가볼 때에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가 입증 단어, 경매 단어, 파산 선고 단어, 교환 단어 아니죠. 왜 단어 나왔죠? 그럼 뭘까요? 끝말은요. 부담부와 증여를 전부 다 합쳐서 두 개 다 합쳐서 뭐로 가겠다? 증여로 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갑니다.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부담부 증여 말 앞에가 이 앞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 이 말이 없을 때 요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있다면요. 그때는 뭘로? 증여. 부담부도 증여도 다 합쳐서 뭘로? 증여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 다시 문장을 쭉 가보니까 그 문장에서 무상 이 말이 나왔어요. 무상 나왔으면 여기서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겠죠. 무상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양도가 아니다. 이 내용으로 나와져요. 근데 무상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가 매도가 나왔어요. 그럼 뭘까요? 끝에 뭐 나왔어요? 매도. 그래서 그때 뭘로? 양도. 매도란 말이 없이 무상으로 나왔으면요. 양도가 아니다. 되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을 상속받다. 이러면 어떨까요?
상속받다 했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그거 되겠죠. 또 다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랬으면요. 몇도 나왔죠? 뭐가 양도. 구별되겠죠. 그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명의신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민법에서 배웠을 때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증여로 배웁니다. 증여니까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문장이 길게 나오든 짧게 나오든 여러분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신탁 단어만 있으면 그 신탁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탁 단어에 대한 내용은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니까 양도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된 단어는 뭐였을까요? 신탁. 만약에 신탁이라는 단어와 교환 단어가 두 개 다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신탁이 우선입니다. 신탁이 우선이니까 신탁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글자가 적어지면서 담보란 단어가 있어요. 자,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양도가 아니다 라고 되겠죠.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보니까 양도 담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을 때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은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다 배울 거예요. 그럼 여기 형식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실상이 아님으로써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볼 때 또 저 얼굴 쳐다보면서 양도 담보란 말이 뭔데 이렇게 하면서 저 쳐다보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민법적 내용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저희 경영학적 내용으로 설명할게요. 저희 경영학적으로서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과 가등기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 건물에 대한 내용이 짱순이 건물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짱순이가 빚에 대한 이유로서 채무에 대한 이유로서 3억이 있다 해보죠. 이 3억을 짱순이가 갚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짱순이한테 가서 빚 갚아 그랬어요. 짱순이가 1년만 참아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채권자가 그래 너희 말대로 1년 참아줄 테니까 너 간판 내래 하면서 요 건물의 간판에서 채권자 간판 올라갑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다가 채무 변제기간 적어지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적어져요. 여기까지를 보고 저희들은 양도 담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양도 담보니까 이 사이기간 들어갑시다. 사이기간 들어가 볼 때 이 짱순이가 빚 3억을 갚았어요. 갚았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짱순이가 슬 나와요. 슬 나오면서 적금 물려치고요. 이제 짱순 적어져요. 밖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에서 요 건물 안에 누가 숨어져 있어요? 짱순. 이 숨어져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짱순 거 그러란 얘기예요. 서류상으로서만 채권자 명의로 돼 있지 실질적 소유권자는 짱순 거가 된 겁니다. 그럼 소유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갔으니까 양도 담보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 양도 담보 기간까지도 이 짱순이가 빚을 갚지 않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 넘어갑니다. 그때는 대물 변제됩니다. 이제 문장으로서 합시다. 문장으로서 문장 가볼 때 자 여기에서 담보 그렇지 않으면 양도 담보 이 단어만 있어요. 이 단어만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되겠는데 뒤로 더 가보니까 글자 적어진 것이 채무 불이행이다 이 단어가 적어졌어요. 이건 어떨까요? 이건 양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양도다. 이런 예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지는데 거기에서 분할 단어가 있어요. 이 분할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가서요.
자, 여기에서 분할, A에 대한 내용 공유물의 분할도 분할이고요. 재산 분할도 분할이고요. 그리고 또 재분할도 분할이에요. 이 분할 단어 보면서 양도가 아니다 하면 되겠는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토지, 자, 요 토지에 대한 내용이 A와 B와 C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지분 표시가 없은 경우에서는 지분에 대해서는 균등한 걸로 봅니다. 이때에 대한 3분의 1씩 사유좋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A가 자기 지분 3분의 1만큼에 대해서 분할 등기하였다. 그러면 소유권 변동 있어 없어요? 변동 없죠.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B와 C가 이렇게 3분의 1씩 계속 아름답게 소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둘이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웠으면 찢어야지. 다시 찢어요. 재분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돼야 안 돼요? 예전과 똑같죠.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C가 자기 지분 10%만큼을 대가 받고 소유권 넘겼어요. 이건 어떨까요? 이건 양도입니다. 이제 문장으로서 판단할 때 거의 문장에서 분할 이렇게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서 연결해 가지고 지분 변경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는 양도입니다. 이때는 양도다. 왜? 이 지분 변경이 있다는 말은 지분 감소를 의미하니까요. 이런 의미로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환지 처분이에요. 자, 문장에서 여기 앞에가 이제 법이 적어져요. 뭐 도시개발법 이렇게 적어지고 중간에서 환지 처분 이 단어가 적어지면서 요 뒤에서는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이 단어는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그 단어 보지 말고 환지 처분 단어만 보자마자 끝만 가져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하시면 되고요. 또 문장에서 보류지 충당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에 대한 의미로서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환지 처분부터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가정합시다. 여기 A가 이 토지로서 밭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 있는 지역, 이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요.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소유권자들은 이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줘야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행할 수 있음으로써 A도 이 밭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깁니다. A 너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양도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얘가 취득일까요? 아니겠죠. 세금과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A에게 환지합니다. 요 한자가 바꿀 한자, 요 지자가 땅지, 지목을 바꿔서 A한테 넘긴다는 얘기예요. 이때 사업시행자 너 대지로서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사업시행자 양도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사업시행자도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소유권 이전 아니죠? 그럼 얘가 양도 아니겠죠? 취득일까요? 취득이 아니에요. 세금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바로 환지 처분이에요. 이게 환지 처분.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보니까 여기에서 밭 소유권 넘겨주고 대지 받았죠? 뭘까요? 교환이에요. 교환이니까 A 사업시행자 둘 다 양도로서 양도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둘 다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장에서 환지 처분 이 말 나왔으면 뒤에서는 당연히 어떤 말 나올까요? 지목 변경, 지번 변경 꼭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 단어 볼 필요 없이 요 환지 처분 단어만 보자마자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을 때 채비지, 보류지 배웠죠. 자, 채비지는 적은 개념, 보류지는 큰 개념. 큰 개념, 적은 개념인데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A가 이 밭으로서 대지로서 받는데 이 밭의 가액 전체로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정도 가액에 대한 이유로서 대지로 받습니다. 이 정도 가액에 대한 내용은 여기 사업 시행자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남아 있는 요 내용이 바로 채비지입니다. 요 채자가 대체할 채자, 요 비자가 비용 비자, 땅지 이렇게 나와져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한문 여러분들이 적을까 봐서 여기에 대한 내용 얼른 지우랍니다. 맞게 적었어요. 저도 이거 여운이라고 3박 4일 걸렸거든. 그럼 여기에서 채비지란 말은 비용을 현금 대신에 땅으로 받는다. 이것이 채비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걸 볼 때 사업 시행자가 과연 땅 파서 장사할까요? 물론 땅 파야지. 땅 파야 포크레인을 긁어줘야 도시개발 사업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땅을 팠어요. 포크레인 비용 들어갔어요. 그럼 그 비용에 대한 내용을 뭘로 받겠다? 땅으로 받겠다. A가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현금 대신 못 줬어요? 땅 줬어요. 대물 변제예요. 대물 변제니까 A 너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A는 뒤통수 2대 맞았거든. 그러므로서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고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볼 때 여기에서 A한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있는 B, C, D도 받겠죠. B한테 받으면서 여기 넣어줘야죠. 넣어줘야 되니까 끝에 말이 뭐가 될까요? 보류지 충당. 되겠죠. 보류 충당 나왔으면 끝말은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주의할 점, 주의할 점에 대한 이유로서 자, 이 환지된 것을 팔았어요. 일반적으로 언제 팔까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파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문장에서 환지의 매각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계없음으로써 끝말에 대한 내용은 양도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보류지 매각에 대한 내용도 똑같은 개념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양도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죠. 그리고 공법서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증환지에 대한 내용과 감환지 배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증환지다. 그러니까 증환지란 말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보다 많이 받았던 부분을 말합니다. 많이 받았던 부분이니까 이만큼에 대한 이유에서 권리 면적이었으면 이만큼 받았다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이 많이 받았던 부분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가 증환지예요. 이 증환지는 양도가 아니라 취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로 납부할까요? 취득세 납부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납부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양도가 아니에요. 하나 반대적으로서 감환지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 양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 자, 여기에 대한 이로서 이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인데 이만큼만 받았다. 이랬으면 이만큼에 대한 소유권은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청산금 받죠. 청산금 뭐냐? 현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소유권 넘기고 돈 받았죠. 대가 받았으니까 그때는 뭘로? 양도. 자기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은 경우 나왔으면 양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장상으로서 가볼 때에 매매, 원인, 무효, 소에 의해서 소유권 환원된 경우, 자, 이 뒤에서는 소유권 환원 이 말은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매매, 원인, 무효, 소 이 단어 보고 생각하세요. 매매하였던 원인이 법을 어겼음으로 인해서 소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다. 그러면 당연히 요 뒤에서는 소유권 환원 이 말 적어졌겠죠. 자, 이때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렇게 하겠죠. 왜? 자기 거 자기가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 이게 6페이지 내용이에요. 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는 이제 어느 내용의 문제인지 풀리다는 얘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저 시간 저한테 한 5분만 주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 시간은 끝났어요. 지금 끝났는데 5분 준다면 문제 풀고요. 5분 안 준다면 그냥 내려갈게요. 어떻게 해줄까요? 예. 한 분이라도 말했으니까 풀어줍니다. 한 분이라도 말 안 했으면 안 풉니다. 자, 뒤로 가서 문제 볼 때에 자, 329페이지. 329페이지에서 확인 예제 나오죠. 거기에서 먼저 볼 때 양도인 것은 돼 있어요. 양도인 것 1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글자 나온 것이 환지 처분 나왔죠. 그러면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담부 증여 나오고 뒤로 쭉 가니까 채무 외 제외, 채무 외 나머지 나왔죠. 그럼 뭘까요? 증여, 증여로서 양도가 아니다. 3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양도 담보 나왔죠. 더 옆에 가보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연결됐죠. 그러면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 그럼 답은 3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매매 원인 무효소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다. 5번 거기에 쭉 가니까 경매 나왔죠. 그런데 뒤에서 본인 재취득 자기 경락의 의미가 있죠. 그러면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답은 거기 3번 되고요. 뒷페이지로 가서 하나 더 풀어줄게요. 뒷페이지에서 420페이지 밑에 있는 숫자가 넷둘공이라고 적어진 것 표시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4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자, 이제는 아닌 것 찾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업 거기에 쭉 가보니까 보류지 충당 양도가 아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잖아요. 보류지, 채비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토지, 상환, 채권. 채권 앞에 어떤 단어 끼었어요? 상환. 그러면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 아까 채권 앞에 상환자가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 만기 때에 부동산으로 상환받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된다. 이랬잖아요. 양도 양도 아니다. 양도. 참 너무한다. 방금 배웠던 건데 디귿 갑시다. 디귿에서 가보니까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분할 나왔죠. 그럼 양도다 양도 아니다. 분할, 공유물의 분할, 재산 분할, 재분할 다 똑같은 분할이잖아요. 그 분할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어떤 말이 있어야 분할해서 양도가 될까요? 지분 변경이 있다. 이 말이 있어야 되겠죠. 보니까 그 문장에서 지분 변경이 있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분할 나옴으로써 양도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단어 찾기 싫습니까? 그럼 단어 찾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문장 이제 전부 다 읽어보고 혼자 생각하십시오.
그러게 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요. 문제도 안 풀려요. 잘못하다가 자기 경험에 의한 시나리오를 또 그리게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단어 찾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릴 갑시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 그랬으면 개인이 물건을 법인에게 출자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되고 그 대가로서 지분받죠. 대가 받았으니까 뭘로? 양도. 그 다음에 미음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건설업자 나오고요. 또 더 가니까 판매 목적 나왔죠. 판매 목적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사업소득이다,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으로서 이때에 대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과세지,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과세하지 않는 걸 골라야겠으니까 기업에 대한 내용과 디귿, 미음, 기업, 디귿, 미음으로서 답은 2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거기 옆 페이지에서 6번 문제. 6번 문제가 작년, 재작년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1번 거기에 약간 갈랐는데 무상 나왔죠. 그리고 더 쭉쭉쭉쭉 가오는데 매도 매각 이하면 없죠. 글자 없잖아요. 그러면 끝말은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지상권 양도는요. 양도에 들어가겠죠. 물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영업권 앞에 형체 있어 없어요? 형체 만들었죠. 만들었으니까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또 4번에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 어떤 말이 있어요? 이용 단어 있으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 대상물. 맞죠? 5번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틀렸죠? 임차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된. 답은 5번.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로 봅시다. 양도 옳은 것. 양도 옳은 것으로서 1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어떤 글자 튀어나옵니까? 신탁.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2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단어 나온 것이 위자료로 나오죠. 뭘까요? 대물 변제로서 양도. 3번 거기에 쭉 가니까 지분 변경 없이 그리고 뒤에서 분할. 양도가 아니다. 또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 양도가 아니다. 4번 경매에 나왔으나 뒤에가 재취득. 자기 경락 나왔죠. 그렇으니 이때에 대한 내용 양도가 아니다. 5번 매매 원인 무효소 나왔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칠판에 적어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다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 6페이지예요. 6페이지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이 내용으로서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냐 양도 아니냐 배웠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비과세냐 과세냐 이 내용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그때에 대한 내용은 흥미를 좀 갖춰주기 위해서 절세까지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